오늘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여러분에 대해서 사기꾼이냐 라는 질문을 들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알고리즘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실물 담보 자산이 없는 환경에서 있는 것처럼 돈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부터가 상당히 사기꾼스럽죠. 담보는 없는데 돈은 만들어낸다. 연준의 권한을 얻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참고로 미국의 달러는 연준에서 발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달러의 가치와 패그가 되는, 가치가 연동되는 것이다 보니까 달러의 확장성을 제공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홀리 그레일, 이 성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가 해냈다 라고 하면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돈이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 게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모든 알고리즘에는 취약점, 알고리즘이 깨지는 경우 수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위험해지는 게 바로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인 거죠.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고리즘 스테이블 개발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힘든 길을 걷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이제 테라루나인데, 테라루나는 가장 선명하게 알고리즘 스테이블을 구현한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테라루나는 1테라가 1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근데 정확히는 1달러의 패그가 되는 게 아니라 1달러 가치의 루나의 패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요동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그런데 계속 1달러로 수렴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마치 깔때기를 만들어서 깔때기가 언제나 1달러에 들어오는 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1달러로 거래할 수밖에 없게끔 시스템상에서 유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유도를 했느냐? 차익 거래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1달러로 맞추게 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1테라가 달러 가치의 루나로 고정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테라 루나는 테라 스테이션이라는 곳에서 교환이 가능해요. 어떤 교환이 가능하냐? 1테라를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은 1달러치의 루나를 교환이 됩니다. 그리고 1테라를 주고 루나를 얻었잖아요. 그럼 이 1테라는 바로 소각돼요. 지구상에서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 사라지고 1달러치의 루나가 생겨요. 예를 들면은 루나의 가격이 0.5달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개를 얻겠죠. 만약에 1달러라고 하면 1개를 얻을 거고요. 간단한 계산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현재 시세 가격이 만약에 0.9달러까지 떨어진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0.9달러의 테라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소유하겠습니까? 아니면 1달러 가치의 루나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팔아서 1달러를 확보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택하실 거예요. 여기서 그냥 팔면 0.9달러인데 교환해서 팔면은 1달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은 테라 스테이션으로 가져가서 내 1테라 줄게, 1달러치 루나 내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이 테라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여러분 손에 있었다가 이제 테라 스테이션 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테라 스테이션에서는 그럼 이 테라를 없애버려요. 여러분이 준 테라를 영구적으로 소각시킵니다. 1테라가 소각이 돼버려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유통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루나를 얻었죠. 그럼 여러분의 평가 자산이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여러분이 원래는 1테라 0.9달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교환을 했죠. 그래서 교환을 하고 나니까는 예를 들면은 10 루나를 얻었어요. 이거의 가치는 1달러가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자산을 팔아도 돼요. 왜냐? 이게 지금 현재 1달러니까 여기 0.9달러였어요. 여러분은 교환 한 번으로 10%의 수익을 얻었어요. 세상에.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현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테라를 사. 그럼 이거 0.9달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0.9달러인데 또 사면은 0.1달러 또 얻네? 계속 얻잖아요. 사이클마다 0.1달러가 계속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지나요?
생태계 전체에서는 테라가 줄어듭니다. 왜냐? 여러분이 샀죠. 여러분은 구매를 했어요. 테라를 구매하고 그리고 테라 스테이션에서 교환을 했고요. 테라 스테이션으로 간 테라는 소각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계속 구매 압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죠. 근데 이게 1달러가 될 때까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뿐만이 아닐 거거든요. 모두가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이 복사가 되잖아. 돈 복사가 되는데 왜 가만히 있어 하고서 전부 다 이걸 하겠죠. 그러면 테라가 소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 패턴은 또 루나가 똑같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가 가격이 올라도 내려가도 언제나 1달러로 회귀할 수밖에 없게끔 알고리즘을 짜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아까의 루프를 돌면은 테라의 가격이, 테라는 소각되면서 조금씩 올라갈 거고 루나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테라가 소각된 양만큼이 루나의 양은 유통량이 풀리게 돼요. 루나가 없었다가 테라를 교환해 주다 보니까 테라 스테이션에서 루나를 찍어서 가격에 맞춰 주잖아요. 1테라는 1달러 가치의 루나로 교환이 됩니다. 언제나.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1테라가 1달러를 맞추지 못하고 가격이 만약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계속 발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뢰가 깨져서 테라도 팔고 루나도 파는 상황이 온다면, 신뢰가 무너져서 둘 다 파는 상황이 온다면, 테더가 1달러보다 싸면은 저렴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매수해야 되는데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루나도 양이 늘어나니까 매도를 해야겠네. 테라도 매도, 루나도 매도, 둘 다 매도를 하니까 그러면 가격이 둘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둘 다 무한대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알고리즘의 문제점, 둘 다 매도하게 되는 이 시나리오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있겠죠. 지금 가격이 더 떨어져서 이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파는 건데, 만약에 테라폼 랩스에서 자산이 많아서 여기 있는 것들을 매도를 다 매수로 맞춰줄 수 있다면, 그러면 무한대로 발행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양을 매도를 해버리니까 이거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테라루나 사태가 일어날 때 결정적인 트윗이 바로 권도영 씨의 포지션 노출,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이분이 트위터로 비트코인이 얼마가 있다 이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양쪽 사이드에서 둘 다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숏 포지션을 강하게 해버리면은 얘네들 자산으로는 이 알고리즘 못 맞춘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힘써서 이 알고리즘 깨보자. 숏으로, 공매도로 다 부셔버리자 라고 하면은 박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권도영 씨가 이 당시에 자신의 포지션을 노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된 거죠. 결국은 모든 게 무너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테라루나에서는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앵커 프로토콜이에요. 이 앵커 프로토콜 때문에 사실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갑니다. 앵커 프로토콜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테라를 예치하면 연 20%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루나를 대출을 받으면은 연 12에서 13%의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은행은 대출 이자가 더 커요. 여러분, 이자가 대출보다 큰 경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의아했지만 여기 20%나 이자를 줘? 하면서 앵커 프로토콜에 자신들의 테라를 넣어두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돈 복사구나 하면서요. 테라를 예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루나도 뭐 대출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테라 루나가 떡락을 하기 시작한 그날 테라에 예치된 물량이 전체 물량의 70% 정도가 이제 예치가 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앵커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치를 해서 유통량을 줄이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알고리즘의 취약점을 대응하기 위해서 한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한 방 크게 해먹을 수 있는 악의적인 의도도 섞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확답은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법원으로 가야 될 문제니까. 어쨌든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실물 자산이 담보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발생하려면은 회복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하면 더 위험하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을 하면은 이거를 무너뜨렸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점점 더 맛있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살이 토실토실 오른 돼지 마냥 그런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행하는 거가 이제 에테나라고 있습니다. 에테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과 뭐 팟캐스트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모든 형태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로 위험한 폭탄 중의 폭탄이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공하는 디파이 상품은 소위 말해서 폭탄 처리용,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설거지용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